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국내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간첩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첩법이란 건 없습니다. 이 형법상의 간첩죄에 대한 그런 기술 내용이 있는데 그 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첩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된 이유는 뭡니까? 뭐 그 전에도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요 최근에 그런 내용을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외국이 아니라 적국을 위해서 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들, 그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이것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웬일인지 모르게 그런 노력들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이 우리 국군 정보사의 그 군 정보 요원들, 소위 말해서 블랙 요원 있지 않습니까? 블랙 요원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위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 활동 여부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기밀일 수밖에 없는데, 이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비롯한 각종 군사 기밀을 이 조선족한테 유출을 했다. 이 군무원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 정보사령부 관련 정보가 털렸다. 이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법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국내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지적했느냐? 정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이 간첩법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그 지적이 계속돼 왔고, 그래서 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갖다 바꿔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나서면서 명시적으로 반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회의록들을 살펴보니까 명시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딴지를 걸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21대 국회가 끝남으로써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이 그냥 그 형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형법 개정안이 그냥 별다른 그런 논의 절차에서 어떤 찬반 논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기가 끝나면서 그냥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내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관련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한 그런 비판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선 간첩죄를 처벌을 못한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가 기밀을, 그것도 정말 그 기밀 중에서도 최고 기밀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블랙 요원, 정보 요원, 군의 정보 요원 신상 정보,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갖다 담은 그 파일을 갖다가 조선족한테 유출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간첩법은 없습니다. 형법상의 간첩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법 체계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반국가단체, 그리고 반국가단체 구성원, 이 반국가단체와 그 수괴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적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에는 또 그 나열되어 있는 죄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북한은 우리 헌법상으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가보안법을 따로 둬서 이 반국가단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을 갖다가 처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형법상에 여러분들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헌법 제84조 대통령 그 불소추 특권 있지 않습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형법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이
간첩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적국을 위해서 간첩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적국이란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여러분들 적국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분명히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북한 반국가단체 수괴와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두고 있는데 또 여기 형법상에서 적국이라는 건 뭔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 물론 이 형법상의 간첩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거 북한은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적국에 준하는 그런 위치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적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상에서 얘기하는 적국은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간첩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뭐 우리 주변 국가 뭐 러시아나 이런 데를 위해서 간첩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냈는데 이걸 반대한 이걸 막은 자들이 누구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21대 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 만료 폐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고 지금 이와 같은 정말 우리나라 국군 정보사 여러분들 이제 이 정보기관 그러면 이제 국정원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군 정보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일반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들의 활동상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어떻게 보면 기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군 정보사의 정보 요원들 신상 정보나 각종 기밀 파일들이 조선족을 통해서 넘어갔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뭐냐면 정보요원 이 기밀 유출 사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수미텔이라는 김수미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미국 연구원 차관보인가? 예, 그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최근에 간첩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왜 간첩죄로 기소가 됐습니까? 이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미국 이 조야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 이런 것들 갖다가 우호적인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 무슨 명품 백이니 이런 걸 받았다. 그래서 간첩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미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혐의가 있을 때는 간첩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미 해군에서 근무했던 로버트 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도 바로 간첩죄로 걸려가지고 얼마나 복역을 했습니까? 정말 십몇 년 동안 복역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형법에 이 외국이 아닌 적국을 위해서 간첩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할 수 있느냐? 정말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세월이 바뀌었으면 시간이 흘렀으면 이 법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만약에 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법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그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4건이나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 3건을 당시에 민주당이 냈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한 걸로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전당대회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초보다. 한동훈은 무슨 어떤 이런 정책적 역량이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나 이준석이는 최근에도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지금 뉴스도 없지 않느냐, 한동훈 이슈 파이팅 그런 거 부족하지 않느냐, 의제 선점 능력 그런 거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7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티켓몬스터, 티몬, 위메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그런 어떤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갖다 주문했고, 또 정무위 이런 현안 질의 이런 것들도 주문을 했고, 또 이번 이 간첩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맹점, 법의 맹점을 갖다 지적을 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의제 선점 능력, 그 다음에 이 이슈 파이팅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동훈 대표는 원외입니다. 원외란 말은 뭡니까? 배지가 아닙니다. 배지가 아닌데 거야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이재명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더 지금 현재 정책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지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 3석짜리 정당의 국회의원일 뿐인 이준석이가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한동훈은 안 되고, 한동훈은 뭐 지고, 한동훈은 부족하고, 한동훈은 나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늘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작 이준석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가 월급을 992만 2천 원인가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던데, 여러분들 이준석 같은 자가 뭘 했다고 월급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부터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뭘 했다고 한동훈은 나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국회 밖에 있는 이 한동훈이란 정치 초보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제안을 하고, 가장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가장 열심히 해법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간첩법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왜 이 법안들이, 여러분들 심지어 이게 과거 그거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뭐냐면 이제 간첩법 문제인데 누가 냈었냐면 김영주, 여러분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회 부의장 했던 그 김영주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가 누굽니까? 저기 여러분들은 그 색깔이 약간 불구죽죽하다,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의 친구입니다. 친구. 임종석의 친구로서 임종석의 지역구로 물려받았던 이 홍익표가 또 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원, 조수진, 뭐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이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올라갔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건 중에 3건이 바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법사위 소위에서 그 소위 위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 국정원 이런 정보기관들의 힘이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하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결국에는 이 법안들이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기사 2023년 11월 2일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적국 아닌 외국의 기밀 유출도 처벌, 여는 찬성, 야는 신중,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가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입니다. 야는 신중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글쎄, 명시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글쎄 그거 꼭 해야 될까?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국은 물론 외국의 국가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이리 알려졌다. 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간첩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적국이 왜 북한뿐이라는 건 제가 아까 헌재 결정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에 우리의 국가 기밀을 넘겨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하고자 법조문상에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원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도 이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렇습니다.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다. 그런데 법사위 등에 따르면 여당은 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습니다. 결국엔 뭐라 그러냐 이럽니다. 당시에 법안 1소위 회의록엔 해당 법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겨있다. 박주민, 여러분들 박주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 약간 북한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막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 박주민이가 벌써 3선입니다. 이 박주민이가 2023년 9월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는 별개의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 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니 너무 범위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정보기관에 그런 힘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박용진은 수천 명의 인력이 회의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걸 다 간첩으로 다 규율하면 끝나는 문제냐? 간첩으로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권칠승 같은 경우에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애매해진다.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처벌이 그 법률 조항이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그래서 뭐 계속 이런 간첩법들을 계속 발의를 했고 매 국회마다 그런 것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 임기 만료 폐기. 근데 이 결국에는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군은 가변적이고 이번에 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그때 당시 구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살펴봐도 여러분들 이건 정말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시에 전문위원이 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그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기에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나 방산정보 등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동일한 조항 내에 병렬적으로 규정할지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여 법정형을 차등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지만 어쨌든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첩죄의 행위 태양에 국가의 핵심 기술과 방위 산업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기관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맹점을 갖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심지어 국민의힘은 여기에 찬성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들이 다 하나도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 국군 정보사 이 기밀 파일들이 넘어간 거 이걸 갖다가 처벌 못하는 거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 나라의 안보 이걸 갖다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분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의존해서 뭔가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인 영역을 갖다가 넓히려고 하고 지지율을 갖다가 올리려고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한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최소한의 그런 안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 정치 인사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아니 대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뭔 경륜을 쌓았다고, 무슨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무슨 제갈량 닮은 듯이 그렇게 자기가 뛰어나다고 얘기한 사람들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방치를 하고 있다가 정치처보 한동훈이 이제서야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또는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자기가 뭐나 이 나라의 정치계를 움직인다든지 쥐락펴락한다든지 자기가 주요 정치인이라도 된다든지 행세했던 자들은 그동안에 대체 뭘 했길래 이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직무유기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대체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그 월급을 갖다가 나는 열심히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날도 덥고 습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더 치솟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야말로 국민 분노 유발자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제 채널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